그런 건 얼마예요?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시 10분부터 수도권 광해급행철도 비노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할 예정이니 자리를 정돈하여 인지니어링 환경사업부 김태영 사무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청회에 앞서 본 사업의 경과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2023년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공람 절차 진행을 완료하였고, 공람 장소는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관내에 총 29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공람 기간 중 부천시 관내에서 제출된 주민에게는 총 386건으로 그중 공청회 개최 요구 의견이 386건으로 관련 법령에 의거 본 공청회 개최 요건이 성립되어서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 27일 공청회 개최 공고를 경기일보, 한겨레 등 일간 신문에 공고하였고, 이후 1월 11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주민 설명 및 배포 자료 부족을 이유로 재공청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24년 1월 17일 2차 공청회 개최 공고를 경기일보, 한겨레 등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동 내용을 부천시 홈페이지에 공청회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고, 오늘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진행하는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 환경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 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오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 및 인사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패널 간 토론, 주민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청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공청회에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석해주신 국회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0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신 내빈분들이 많아 공청회 시간상 경기도의회 의원님, 부천시의회 의원님을 일괄 소개해드리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경기도 의원님 및 부천시 의원님을 일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원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희 의원님, 이재영 의원님. 다음은 부천시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정숙 의원님, 이문부 의원님, 박순희 의원님, 윤담비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김건 의원님, 김병전 의원님, 송혜숙 의원님, 박찬희 의원님, 김선아 의원님, 장혜영 의원님, 최초훈 의원님이십니다. 이외에도 소개해드릴 분이 많이 계시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할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을 서른 국회의원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서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우리 당 의총을 하다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일이기 때문에 인사 말씀이 끝나고 바로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GTX-B 노선 변전소를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관계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간단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모든 정책은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도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의 뜻에 맞게끔 정책도 집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업들이 공공과 관련된 사업이라면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진행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주민의 이 건강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사실상 여야가 없습니다. 많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출마하셨고 나와 계시고 또 시도의원들이 다 계시는데 각각 다 정당 소속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달라도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부천 시민들은 거의 뜻을 같이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 프레카드가 수탁해 보입니다만은 GTX-B 노선의 변전소가 우리 호수공원에 설치된다는 건 절대 안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입장이고, 이것과 달리 변전소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극소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명의 시민이 있다면은, 지금 부천 시민이 계신다면은 100명 중에서 90명 이상이 변전소를 왜 여기다 설치하느냐 이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정부 쪽에 이 얘기를 전했습니다. 지난 연말인 걸로 기억하는데 국토부 장관이 바뀌고 며칠 되질 않았을 텐데다. 그래서 장관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할 거라 생각하고 2차관이 국토부 1차관이 있고 2차관이 있습니다. 1차관은 주택 토지 관련 일을 하고 2차관은 도로 철도 관련 일을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시켜놨는데 2차관 백운국 차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아주 길게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GTX-B 노선의 변전소를 우리 호수공원에다가 설치하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의 시민운동의 약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가깝게는 한전이 수직구 공사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반발을 했고, 그리고 결국은 꽤 많은 시간이 들어가지고 시민들이 뜻대로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내용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전과 갈등이 생겼을 때 제가 한전 쪽에다가 얘기를 하기를 우리 부천이 갖고 있는 조건도 있고 시민들이 갖고 있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수직구 공사를 한다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시민들이 뜻대로 하는 것이 맞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말이 안 먹혀들다가 몇 년 지나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난 뒤에 결국 한전 사장과 저와 우리 부천시장 그리고 시민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MOU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뜻대로 됐습니다. 결국 제가 얘기한 대로
처음부터 시민들의 뜻대로 했으면은 시간과 예산을 절약했을 텐데 그게 불행히 그분들이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지 상황에 대해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결국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다가 마지막에 시민들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차관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부천이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런데 BTX B 노선에 변전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우선 나도 이해가 안 된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유는 BTX 놓는 것은 꼭 필요할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부천 주민이 처해 있는 입장에서는 BTX B 노선과 상동에 살고 있는 부천 시민과는 별 관련이 없는 상황이다. 지하로는 쭉 지나가서 저쪽에 어디입니까? 종합운동장역 쪽에 정류장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상동 시민과는 산업 거리가 떨어져 있고 거기까지 참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상동 시민이 GTX B 노선을 이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상동 시민과 그리고 GTX B 노선과는 별 관련이 없다고 상동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럴 거라고 본다. 그런데 이 114만 볼트의 고압선을 지나가게 되는 그 변전소를 설치한다는 것인가? 누구든지 상동 시민들이 반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애초에 이거 설계가 잘못됐다. 누가 생각하고 설계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상동 시민은, 상동 호수공원은 1년에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를 변전소를 설치하겠다고 그러면은 그거 잘합니다 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다고 보느냐. 처음부터 안 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대안으로 지금 내용을 보니까 경인철도 연변에 얼마 안 떨어진 곳에 4,000평 정도의 유휴부지가 있는 거로 철도 연변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쪽으로 가도 되는데 왜 하필 호수공원이냐? 제가 대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관은 대법원 차관은 충분히 그 내용을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충분히 아주 긴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저다로. 그래서 차관이 마지막에 잘 알겠습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거기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공청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미 다 지금 용역을 주어가지고 이 상황이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안 됩니다 하고 딱 잘라서 차관님들 그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우리 시민들의 반대하는 모습이 지상에 드러나고 그리고 국토부가 이 사안이 잘못된 판단이었구나 라는 걸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게 취소가 되든지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든지 이런 과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이 공청회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국토부에 전달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안 된다. 그냥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과거의 수직구 공사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정확히 표출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국토부가 주인도 아니고 국회의원은 제가 주인도 아니고 저는 노선이고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결정하면은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대하시면은 반대하는 그대로 이건 안 되는 부분을 하고 국토부도 이 상황에 대해서 변화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정확한 의지를 밝혀주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입장을 표현을 하셔서 국토부가 계획을 고칠 수 있게끔 깨우쳐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크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일 자체가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 물론이고 국토부도 이해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치는 원래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 시민 여러분이 주장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주장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변전소 설치는 취소하고 다른 곳으로 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중간에 일이 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국회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본회의가 지금 열리기 때문에 끝까지 못 보고 운운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재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청회의 진행 순서입니다. 우선 사업 설명을 드리고 전자파 실체 시연 후 의견 제출자 제출 및 답변, 번청객을 대상으로 한 질의 및 답변 순으로 본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은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공무원, 주민대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평가서 초안을 평가할 항목을 결정합니다. 본 사업에서는 전체 노선에 대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활환경의 소음 제동, 경관 등 10개 항목이 결정되었으며 전파장애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은 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서 본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금해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전파장애 항목을 추가하여 변전소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철변전소 계획 현안입니다. 먼저 기본계획에서는 한전 도당변전소에서 수정하여 개남고가 사거리에 전철변전소를 계획하였으나 도당변전소의 용량 부족으로 수정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본 설계에서는 한전 신부평변전소에서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여 사업 노선 및 본선 환기구 위치와 가장 가까운 상동호수공원 녹지에 계획하였습니다. 실시 설계에서는 녹지 전용을 최소로 하기 위해 주차장 부지 합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 노선 주변의 한전 변전소 현안입니다. 사업 노선 주변으로 많은 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도시개발과 연계하여 도심지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색 위치는 용량 과부하로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며 청색 위치는 여유베이가 없어 공급이 곤란한 상태이며 전력 공급이 가능한 곳은 녹색으로 표시된 신부평변전소가 유일합니다. 다음은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변철변전소 위치 비교입니다. 기본계획은 개남고가 사거리에 계획하였으나 한전 도당변전소에서 용량 과부하로 전력공급 불가로 통보받았습니다. 기본설계는 한전 신부평변전소에서 유일하게 전력공급 가능하며 상동호수공원 녹지 하부에 계획하였으나 공사 중 주민산책로 훼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설계에서는 우측 주차장 부지의 합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자파 관련 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국내외 전자파 기준의 경우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권고치는 833mm 가우스이며 국제비전리 방사선위원회인 ICNIRP에서는 당초 833mm 가우스를 2010년에 2000mm 가우스로 완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자파 기준치는 833mm 가우스로 세계보건기구 권고치와 동일하며 국제비전리 방사선위원회보다 강화된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네덜란드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1000mm 가우스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민감장소 위치에 대해서 4mm 가우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감장소는 변전소 주변이 아닌 어린이나 노약자가 1년 동안 하루 14시간에서 18시간을 체류하는 시설인 학교, 병원, 유치원 등으로서 4mm 가우스는 시설 내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다음은 변전소 전자파장애 실측 사례입니다. 전철변전소는 준공시 근무자 안전 및 주변 영향 확인을 위해 전자파 측정 후 국가철도공단에 보고합니다. 국가철도공단에 보고된 지상변전소의 외부 및 내부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선 철도의 건천 전철변전소 사례입니다. 지상변전소이며 변전소 외부에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측정 결과값은 3.4mm 가우스입니다. 이는 네덜란드의 민감장소 기준 4mm 가우스를 만족하는 값입니다. 전철변전소 내부는 근무자가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장소로서 전자파에 대한 근무자의 안전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박능선 철도의 대화 전철변전소 사례입니다. 지상 변전이며 내부에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측정 결과값은 평균 9.3mHz입니다. 이는 오른쪽 전자파 비교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미중 건고치 833mHz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가전제품 중 전자파가 가장 낮은 냉장고, TV보다도 낮은 수준으로서 근무자 안전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자파 안전에 대한 지상과 지하변전소의 비교입니다. 전자파는 거리에 비례하여 감소하며 차폐 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지상변전소는 외벽 두께 25cm 정도로 지상에 노출되어 있지만 지하변전소는 외벽 두께 1.3m 정도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3m 이상의 흙으로 덮여있는 거리와 차폐 영향을 고려할 때 지하변전소가 전자파에 대해서 더 안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전철변전소는 지상에 설치되어 있지만 본사업 전철변전소는 지하변전소로 계획하여 더욱 안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변전소 화재 시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전소에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반영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여 제어관에 작동 신호를 전송하고 제어관에서 내부 가동 신호를 전송하면 소화약제인 이산화탄소가 방출액으로부터 방출되어 화재를 즉시 진압함으로 안전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전철변전소 건물 화재 발생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운영 시 사후원 경영형 조사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시 운전 시 및 운영 3년 동안 관계기관 및 주민 입회하에 분기별 주기적으로 변전소 상부에서 전자파를 측정하겠으며 측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파 실측 사례입니다. 가정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가전제품인 전자레인지를 대상으로 전자파 발생을 실측하였습니다. 전자레인지와 밀착시 측정 자계는 154.8mHz이며 1m 이격한 경우 측정 자계는 2.82mHz로 밀착 대비 1m 이격 시 감소율은 98.2%입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 및 전자파 실측 사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공청회 주재자 및 의견 진술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 주재자이신 협성대학교 이상문 교수이십니다. 다음은 주민 측 의견 진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이십니다. 부천시의회 김건 의원이십니다. 이어서 사업자 측 의견 진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포스코 ENC 정진일 부장입니다. 설계 분야 도안 엔지니어링 이장춘 전무입니다. 전기 분야 세종기술 정신택 부사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분야 동성엔지니어링 윤호룡 전무입니다. 본 공청회는 주재자이신 이상문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잠시 뵀었는데 오늘 또 뵙게 돼 반갑습니다. 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시민의 교통복지를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만 공사 과정은 물론 운영 중에 환경적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지 주변 주민은 상동공원 녹지 훼손 그리고 전자파 장애를 우려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주민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떠한 환경적 영향을 예견하고 계시는지 또한 어떤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행정 절차에 관한 최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사업 승인이나 계획 인가 등 행정 처분을 해야 하는 행정청은 그 처분에 앞서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죠. 이 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인 부천시, 인천시 등 수도권 행정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습니다. 두 번째 의견 듣는 경로는 주민 여러분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 공청회는 행정절차법 제38조 그리고 제39조의 준용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한 법에서 정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입니다. 법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 단계를 3단계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공고공람이 있고 주민 설명회가 있으며 오늘과 같은 공청회가 있습니다. 공람과 설명회는 이미 지나간 행정 절차이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보에 기초해서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민도 계시겠지만 또 많은 시민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을 법적, 행정적 효력을 가진 진술로 만드는 데 공청회의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술은 향후 사업자 및 행정청이 여러분들이 주신 진술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자 할 때 그 행정행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르면 공청회 개최 결과는 시군구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의견이 합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조치 계획을 만들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정작용의 출발점이 주민 여러분들의 진술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주재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주민 여러분들이 의견이 공식 개진되었음을 확인시켜드리며 그 의견을 사업자 및 행정청의 중간 전달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오늘 연단에 나와 계신 사전 선정된 패널뿐만이 아니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도 고루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의 편의를 위하여 전 과정 녹취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민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 씨. 먼저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여기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듣고자 저희는 몇 가지 저는 포인트만 좀 짚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사업 시행자 측에서 주셨던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자레인지, 전자파가 몇인지 궁금해서 오실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게 무슨 답변인지. 네, 먼저 저희 부천시 의회는 지난 1월 22일 날 GTX B 노선 관련하여서 상동특과 변전소 설치 위치 지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민들 생활에 지장 없는 대체 부지를 찾아서 설치하고 변경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저희 26명 부천시의원 전체가 만장일치로 채택하여서 대통령실과 국토부, 환경부, 국회에 이송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일단 절차상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 시행자 측에서 독단적으로 상동 호수공원 관내에 변전소를 설치하겠다라는 것은 부천시에는 거의 통보 형식으로 이루어진 부천시와 협의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사전에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거의 통보되었던 이 절차상 문제점이 있고요. 변전소 관련돼서는 단 한 번도
주민 설명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있어서 주민 설명회가 있긴 했었지만 변전소 관련하여서 주민 설명회도 있지 않았습니다. 관례상 지역이 이렇게 중차대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과의 의견을 소통하기 위해서 한 번이 됐던 5번이 됐던 10번이 됐던 주민 설명회를 충분히 거치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발표나 오늘같이 주민 공청회 등 적법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었다라는 것은 주민 설명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업 시행자가 얼마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절실하고 그리고 간절함을 보이는지가 주민 설명회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데 단 한 번도 주민 설명회 없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부천 시민 여러분들과 상동 주민 여러분들을 우롱하는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우리 부천시의 특성과 우리 호수공원의 특성이 있겠는데요.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전국 기초 지자체 중에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드리면 좁은 땅에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녹지율, 즉 공원의 수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저희 상동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80만 명의 이용객이 이용하는 부천에서 가장 큰 공원이죠. 부천 시민뿐만 아니라 부평 구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이 호수공원에 만약에 이곳에 철도 부지를 변전소를 설치한다면 영구적으로 공원의 기능은 상실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부천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혐오 시설로밖에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호수공원의 특성상 가족 단위, 즉 어린이와 우리 노약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특과 변전소로 전자파 위해가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있다, 건강상 위해가 있다라는 것은 열만 안 하고 여기 계신 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전자파뿐만 아니에요. 화재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시설과 혐오시설을 과연 상동 호수공원 연간 180만 명이 이용하는 이 공원에 둔다라는 발상 자체가 저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불균형과 민민 갈등을 초래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GTX B 노선에 우리 부천이 차지하는 것은 인천과 서울 중간 다리를 지나가는 중간 매개체 역할이고 약 한 7.8km 정도가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우리 특구와 변전소뿐만 아니라 GTX 베이 노선 본사 유지관리 사무소까지 부천에 설치할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3개의 역사가 쓰고 있고요. 부천에는 종합운동장 역사 단 1개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 시행자 측에서 혐오시설인 변전소를 설치하겠다라는 상동 호수공원과 부천에 유일하게 역사 하나 쓰는 종합운동장역까지는 약 5km가 넘는 먼 거리에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 측은 이와 같은 부천에 혐오시설을 왜 부천에 놓는지 이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이거는 부천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인 특구와 변전소를 호수공원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상동역에다가 역사를 지어주진 않으실 거잖아요. 이게 자칫 잘못되면 지역 이기주의로밖에 비춰질 수가 없는데 민민 갈등을 일으킬 수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요. 아니 누가 내 집 앞에 혐오시설이 들어서고 나에게 오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는데 두 손 두 발 들고 환영할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 사업 시행자들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환경영향평가 항목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우리 부천 시민들께 공개하고 숨김없이 해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특구와 변전소 설치에 따른 전자파 영향을 빠짐없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해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GTX-B 상동호수공원 특구와 변전소 설치 계획을 전면 철회해 주시고 대체 부지를 타서 우리 부천 시민의 생활 편의를 보장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 의회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에 전달했다. 그리고 부천시 사전협의 절차 미비, 호수공원 기능 훼손, 전자파 건강 우려, 그 다음에 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주민 설명회 다시 한번 정보를 공개해달라. 그리고 협의회 환경영향 평가 협의회 진행 과정 그리고 내용을 공개해달라. 그리고 대체 부지를 확보하라라는 것도 발언해 주셨습니다. 주재자로서 김건 시의원님의 발언이 공청회에서 공식 개진되었음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박찬희 시의원님. 네, 박찬희입니다. 상임 상동시의원입니다. 김건 의원이 다 앞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실 거라는 또 그런 믿음도 있고요. 근데 조금 급하셨나 봅니다. 전자파에 관한 설명을 굉장히 장황하고 길게 두 번째 설명에서 하셨어요. 우리가 전자파 몰라서, 전자파 얼마 나오는지 그거 몰라서, 그리고 전자파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닌데, 아마 뭐 설득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정보의 신뢰성이나 정보의 공정성에 전혀 믿음이 가지 않아서 여기 계시는 시민들 얼마나 그 정보를 신뢰하실지는 좀 다른 문제인 듯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아까 분명히 주민 대표를 포함한 그 환경영향평가서 심의단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어떤 주민 대표가 어떻게 참석하셨는지 정보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교묘하게 라고 느껴지는데요. 이 GTX-B 설명회와 변전소는 다른 사업인데 이걸 자꾸 GTX-B에 묶어서 마치 희망을 주는 듯한 강남까지 30분이면 갑니다. 우리의 교통이 편해집니다. 너희들이 그런 혜택을 누릴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쯤은 너희들이 감수해야 하지 아니고 이런 말씀을 자꾸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요. 광역과 광역지자체 사이에서 부천, 기천 지자체가 끼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사업 주체가 국토부라는 이유로 중앙부처라는 이유로 지자체 너희들, 지자체 시민들은 그냥 무조건 따라라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거든요.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행정을 하십니까? 이런 시기의 행정은 안 됩니다. 그리고 상동은요, 이미 굉장히 성숙한 심리식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선언을 말씀하셨지만 특과 결국은 한전에서 안 들여도 될 돈 들여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사업하고 주민의 안전권과 기본 생존권을 지켜내는 경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처음에 상동 말고 다른 곳도 대체 부지로 처음에 고민을 하셨는데 제외한 이유가 민원 발생 예상지였어요. 그런데 예상만으로 사업 부지에서 제외하고 이미 민원이 발생한 상동호수공원을 끝까지 고집하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게 납득이 됩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다른 부지는 제외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한 상동호수공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그러니까 네, 절대 반대하신다는 의견으로 대부분 다 와 계시는 거 알고 있고요. 저희가 반대라는 의견을 계속 말하고 김건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 그리고 제가 지적한 문제점 다시 확인하셔서 아까 보니 전자파 항목을 넣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할 거라고 하셨는데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설계를 다시 하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강력하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정보 공개하라는 것, 그 다음에 상동호수공원의 시설 입지뿐만이 아니고 사업 설계를 제고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공청회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진술되었음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패널 분이 짧게 해주신 것은 방청석 여러분 의견을 많이 들으라는 취지로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곳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상동, 1동, 2동, 3동
그리고 공원 시민운정단 주민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인근 부평구 부계동 주민도 오신 것 같습니다. 동별로 어떠한 입장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사업 전반에 관해서 두루 말씀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회의이기 때문에 환경 영향과 관련된 의견으로 국한하는 게 원래 취지입니다만, 주민 여러분들이 어렵게 발걸음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것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손을 들어서 발언을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른쪽, 여러분 앉아 계시는 왼쪽부터 차례로 이렇게 마이크를 넘겨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시간이 소진되기 때문에요. 자, 왼쪽에서 앞에 저기 지금 여성분하고 저 뒤에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진술의 기록을 위해서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밝히고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주민, 상상동 주민 이정입니다. 지난 2014년 한국전력공사의 수도권 서부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설치 공사로 저희 주민들은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아픈 기억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주민들의 휴식처 상동 호수공원에 변전소 설치는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상동 지역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 설치 공사로 청와대 집회, 반대 활동을 수십 차례 5년 이상 이어왔고, 또다시 정부는 특과 변전소 설치로 다시 한번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뼈아픈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전자파 상시 노출의 위험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녹지, 휴식공간, 공원 등이 굉장히 부족한 상동 지역에 호수공원은 그나마 큰 휴식과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식물원 개장 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음악회, 체험학습, 자연과 환경 교육 등도 많이 개최되어서 주민들이 좋아하고 어린이와 노약자들에게 큰 이용과 편안함을 주고 있는 사랑받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상동 호수공원 변전소 입지에 대한 주민 설명회 등 정보 제공도 너무 부실하고 거의 전무했다고 생각하며 지역 주민 누구도 인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부지로 그냥 진행하며 자치단체가 수용하고 있는 토지 사용 권리 취득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선정된 것은 지역 수혜도 균형성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제적 논리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가 의심해 봅니다. 따라서 상동 호수공원 내 변전소 설치에 대해서는 더 논할 가치가 없고 저를 비롯한 모든 주민들이 결사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동공원 이용 불편 그리고 전자파 우려 등의 사유로 공원의 변전소 설치 반대 입장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공식 의견 개진되었음을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손 드신 첫 번째 줄부터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저 뒤에 아까 저 검은 마스크 쓰고 계신 그 마스크 쓰고 계신 분 전달해 주시죠. 동네와 조남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이동에 사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시행사 지금 오신 패널분들이 과연 고압 변전소 주변에 아파트로 이사를 오실 수 있는지 아니면
자녀분들을 그 근처의 상동중학교나 상일고등학교로 전학을 시키실 수 있는지 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출장했을 때 고압 변전소에서 주변에 상동 상일고등학교 도로를 옆으로 해서 구산, 그 다음에 미래고등학교 주변에 아래쪽으로 해서 팡팡 어린이집이나 놀이학교 등 여러 그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안전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건강 영양 평가를 하실 수 있는지, 전자파가 과연 보면은 1km 이내에 학생들이 다 보통 10시간 정도 학교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보면 어머님들이랑 여쭤보면 지금 현재 이 고압 변전소가 생기는 것조차 모르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네, 이제 학교랑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주변에 학생들이 10시간 정도 거주를 했을 때 어떻게 그 건강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머님들이 너무 궁금해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설치 예정 주변 교육 환경에서 그러면 학습 사업 시행자 의견을 좀 들어보고 혹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파, 그 다음에 공원 기능 훼손 이런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 환경 침해 우려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 의견 없으면 굳이 안 하시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공청회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설명회가 아니죠. 설명회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여러분들이 진술해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전자파와 관련해서 학생들 교육 환경 우려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정책 자체가 예전처럼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전자파에 대해서 한전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기관에서 다 인지를 하고 있고, 심지어 작년에는 선풍기 때문에 전자파 영향이 또 문제가 되어가지고 보건부에서도 확인을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자파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믿을 수 없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전자파에 대해서 진짜 이 철도 및 도시철도에 여러 전철 변전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에서도 보셨지만 수도권 전체에 도시개발이 되면서 전기가 필요한 곳에는 한전 변전소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많은 변전소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아파트 주변에도 한전 변전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지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변전소가 다 되어 있고 거기에 직원들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파라는 거는 거리에 비례해서 전자파가 감소가 되거든요. 아까 1km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희들 아까 측정한 거 보셨지만 1m만 떨어져도 확 떨어집니다. 전자파는. 그리고 이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학교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법이 예전에는 학교하고 협의만 하면 되었지만 학교 주변에 건설공사나 이런 주요 시설물들이 있으면 학생들 통학부터 수업 모든 학교 시설 안전에 대해서 검토서를 작성해서 지자체 교육기관장에 승인을 받아야지만이 이 시설 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 이렇게 안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자들은 국가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요구사항 중에 대체부지 확보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거든요. 아까 국회의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패널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예, 그 대치부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 이쪽으로 옮겨온 것 자체가 저희한테 전기를 줄 수 있는 변전소가 부평 변전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곳을 이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전기를 줄 수 있는 변전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저희가 그 인천이랑 이쪽에 수십 개의 변전소를 다 확인했는데 저희한테 전기를 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해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이쪽 황동공원에 온 거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도 다른 데로 옮기려면 전기를 받아야 전철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한전에다 저희한테 전기를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부뿐이 아니라 산자부하고도 또 협의가 돼야 어디에 변전소에서 추가로 증설을 해서 전기를 줄 수 있고 그 위치에 뭐 적당한 위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지금 단계는 저희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공청회를 통해서 이렇게 의견을 주시고 아까 서른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고 찾아주신다면 뭐 산자부에서 적절한 위치를 더 찾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뭐 검토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현재로 저희가 갖고 있는 처지로서는 솔직히 다른 대체 부지를 저희 힘으로는 찾기는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자,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공청회는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의견을 충치해서 계획이나 환경의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 의견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옷 입으신 분. 왼쪽 줄 없으면 가운데 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부계동에서 온 김민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공청회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계속 보다가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지금 신부평 변전소만 가능하다고 방금 정진일 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팩트가 없어요. 다른 부지를 보면 특히 대략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지금 이 부분은 40메가 볼트안타에서 60메가로 지금 개량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다른 변전소, 오래되거나 마부화되어 있는 변전소 또한 증설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간단합니다. 방금 시설도 말씀하셨지만 시설도 가능한 거예요. 산도 많고 사람들이 왕래가 적은 곳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쏙 빼놓고 어쩔 수 없습니다. 신부평은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제가 의문이 좀 있는 게 현 상태로만 신부평에서 지자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검색을 해본 결과 지금 거기도 공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 지금 현 상태로는 못 보낸다는 거거든요. 전기를, 초고압을. 그럼 그거에 대한 의견은 없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자레인지를 지금 들고 나오셨는데 이 전자레인지를 가지고 이 공청회 이 자료를 준비한다는 것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바쁜 와중에 아이까지 좀 데리고 왔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스갯소리지 이게 뭡니까? 이건 용역 자체가 그 용역사의 수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지금 공청회 자체가 아시겠어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네. 변전소가 도대체 이 몇 메가와트인지조차도 이 사실이 없는 거에 대해서 똑바로 좀 기재를 해서 사실을 가지고 진실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GTX 고압 전원이 필요할 것인데 그 고압 전원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강구하라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셔야죠. 사실이 없어요. 그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사실이 없다는 게 제 얘기의 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요약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녹취가 되기 때문에요. 선생님 발언을 무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뒤에 지금 GTSB 관련 설명을 지금 세 번째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부천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읽었고
부평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읽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변전소 전자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가전제품의 전자파는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의 선택이에요. 개인이 그 전자파가 위험하다 하면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그것을 감수하겠다 하면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변전소는 이건 자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이 설치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안전. 자, 전자파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가전제품에 비해서 훨씬 적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설치할 때부터 전자파를 그렇게 높게 나오게 설치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이걸 사용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매년 정말 위험한 사건들이 터져서 인명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불가항력적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면 자, 변전소 돌아와서요. 지금 이 변전소가 그 구조물이 용구 불면입니까?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그거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서 얼마나 많은 예측 불허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르신들은 알 겁니다. 조상님 묘를 이전하려고 어느 해에 거기를 이전하려고 작업을 했더니 조상님의 묘가 안 보여요. 그 관이 안 보여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저만큼 이동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자, 지질이 변한다는 거 이거 기본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구조물을 엄청 튼튼하게 하겠죠.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력을 견디기 위해서 이 기구는 이 구조물은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화학적인 요소, 물리적인 요소 이런 것에 의해서 변해요. 특히 지하수로 인해서. 그러면 물론 이 설명서도 나와 있습니다. 관리 잘하겠다고. 우리나라 시설물, 유명한 시설물 관리 잘하겠다고 안 한 적 있습니까? 사고가 금방 터집니다. 자, 지금 저는 세 번째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시행사에서 계속 안전하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서도 물론 매년 어떻게 시민을 참여해서 점검하겠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고 안 터집니까? 그런 곳은 점검 안 했습니까? 그리고 그런 곳에서는 정보를 제때 제공했습니까? 우리나라 저기 그 동해 쪽에 원전이 있습니다. 이 원전에서 지금 사고가 막 터지는데 제대로 그쪽에서 그분들이 정보를 제공한 겁니까? 저는 이 측면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평과 여기 부천, 상동은 인접해 있습니다. 네. 제가 역사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같은 행정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것이 분리가 되는데 도로 하나 사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청회는 부천 시민들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지리적으로 보면 부평구 북해동이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중학교도 많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많다는 것은 뭐로 이야기입니까? 거기는 학력 인구가 많이 산다는 의미입니다. 멀리서 그쪽으로
사고가 많이 터지고 있어요. 인구 줄어드는 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 어린이들은 우리나라를 이끌 미래의 자원입니다. 인적 자원.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동공원에 근접한 부계동 주민들이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시민운영단에서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예. 발언 요청하실 건가요? 예. 그러면 상동공원 시민운영단에서 발언 듣고 그 뒤에 그럼 거기 먼저 하시고 이쪽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는 데는 부천시 중이동에 거주하고 있고요. 상동호수공원 시민운영단의 제5기 시민정원사 회장을 맡고 있는 황인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자 소신 있는 의견을 많이들 개진을 해주고 계신데 이게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의견 개진을 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오늘 우리가 이 부천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부평구 주민들께서도 오셨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자, 저는 일단은 그 환경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 제35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환경권은 우리 부천 시민뿐만 아니라 부천 구민 또 인천 시민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그러한 기본적인 자유권인데 그러면은 이 환경권이 서로가 충돌할 개연성이 지금 변전소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업 시행자나 국가기관에서 행정행위를 할 때 이 조율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우리 김건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왜 이 민민 갈등으로 몰아가느냐? 원칙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갈등의 구조가 표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자 비용 부담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로부터 편익을 받는 자들이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부담의 정도는 편익을 받는 정도에 비례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주재자님께서도 행정절차법 말씀하시겠는데 행정행위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입니다. 이 대원칙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다. 자, 보십시오. GTX 분명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사업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시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GTX를 운영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변전소입니다. 만이나 수도 GTX 차량을 끌기는 할 수 없겠죠. 그러면 변전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피시설입니다. 혐오시설입니다. 바로 사회적 비용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 비용을 지금 부천시 상동호수공원에 설치할 거냐 아니면 다른 대체 부지를 할 거냐 결론은 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GTX가 제일 GTX 설치로 인해서 어떤 분들이 이득을 봅니까? GTX 즉 서울 중심부에 접근을 쉽게 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서울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수도권 지역의 주민들이 제일 많은 혜택을 봅니다. 지금 GTX 비노선 같은 경우도 인천대 입구역에서 출발해서 인천시청역 그리고 부평역, 종암동장역 거쳐서 서울로 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인천광역시에는 무려 3개의 정거장이 있고 우리 부천시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거장 수로만 따져도 어느 지역 주민들이 GTX B 노선으로 인해서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자명한 짓입니다. 또 거리상으로 따져봐도 우리 부천시 구간은 7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서울역이나 용산역까지 제가 아까 그 표를 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인천대입구역에서는 42km, 인천시청역에서는 31km, 부평역에서는 27km입니다. 총 연장 무려 100km 구간입니다. 100km 구간의 혜택을 보는 시민과 지역과 그리고 20km 정도, 5분의 1. 아까 정거장 수로는 3대 1이지만은 거리상으로는 무려 5대 1의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은 분명 GTX B 노선으로 인해서 제일 많은 사회적 편익을 받는 그곳은 바로 인천대 입구역이라든지 인천광역시청역 근처에 원거리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우리 사용자, 수익자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서 변전소,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기비시설인, 혐오시설인 변전소 역시 그분들 인근 근처에 변전소가 설치되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요. GTX가 B노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D노선, 또 F노선까지 해서 여러 개가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매번 GTX 노선을 할 때마다 변전소를 어느 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가지고 각 지역 이기주의 마냥 밀린 갈등을 야기하고 하는 그런 행정행위를 앞으로는 절대 없었으면 좋겠고, 이번에 수익자 비용 부담 원칙에 근거해서 그러한 오늘 공청회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요 앞에 아까 시민 운영단 요 마이크 앞쪽에 가운데 지금 이제 가운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요 가운데 쪽에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부천 상동 호수공원 시민운영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운성입니다. 앞전에 뭐 전자레인지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뭐 잠깐 할 거다 합니다. 아까 뭐 여러분들 다 말씀하셨듯이 부천 상호수공원은 180만 명 연간 그 운영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거기는 시민 참여형 공원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이 참여형으로서 노약자 그리고 어린이들 많은 체험 학습을 하고 그래서 같이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 또 시험 난 날은 그 호수공원 외곽을 이용해서 산책 및 걷기 운동을 하는 곳들이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이 변전소 들어와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라면 그건 분명히 고려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행사 측에서는 안전하다,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지만 저희 시민들은 절대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동호수공원의 변전소뿐만 아니라 부천이 좁습니다. 인구가 높다 보니까 녹지율도 낮습니다. 녹지율이 10%대 초반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종합운동장역 근처에 BTX B 본사를 짓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녹지가 훼손해서 그걸 짓겠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보통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 좁은 곳에 인구 밀집 지역인데 왜 부천에 모든 걸 다 해야 되는지, 왜 부천에다가 다 설치를 해야 되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부천 시민이 부천이라는 도시가 정부에게는 국토부에게는 그렇게 만만한 곳인지
진정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호수공원 기능 훼손 우려를 말씀해 주셨고요. 자, 요 앞에 손대시고 하고 지금 가운데 그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있으니까 가운데 줄 끝나면 이 세 번째 줄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시 소사본동에서 온 박현입니다. 저는 좀 질문 위주로 관점으로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GTX라는 이제 전기를 이용하는 그 지하철 전철이 이용할 때 전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전소가 어떤 원리로 왜 이쯤에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일단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출발을 했는데 저쯤에서 떨어져서 승합 변전소가 필요해서 좀 필요하다. 아니면 신도림쯤에서 필요한 건데 부지가 없어서 부천에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이 좀 일단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자파 기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까 기준을 네덜란드 경우를 좀 들어주셨어요. 1000mHz.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완화된 기준을 들어서 마치 우리나라의 기준이 괜찮게 들리는 것처럼 그런 논거로 지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네덜란드를 비교군으로 정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자파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이게 그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아까 우리 이장춘 그 도화 엔지니어링 분께서 이제 그 한전 이런 것들이 다 단절되고 안전 기준도 돼 있기 때문에 근무자들도 근무하고 있고 다 이상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보건기구 WHO에는 2mHz부터 어린이 백혈병 발병한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리스라는 사이트에서 논문만 검색을 해봐도 전자파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 수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설치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은 이상 없다는 논문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찾았으면 좋겠고, 네. 심지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과학적 검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예방적 원칙을 적용해서 결과만을 기다리지 않고 그 잠재적 위험성을 예견해서 심각한 위험성에 대한 조치를 미리미리 관리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행사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런 관점에서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지킨 기준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 자, 그리고 또 질문을 드리면요. 네. 아까 전자파 말씀하셨는데 뭐 괜찮겠죠. 인간이 생활하기 때문에 전기는 당연히 필요하니까요. 그것을 감안해서 말을 하는 거고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주민들께서 집에 정수기 없는 분들 없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수돗물 다 깨끗하거든요. 근데 왜 정수기 사용할까요? 그죠? 네. 그 이유는 정확하겠죠? 네, 그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공사할 때, 환경영향평가할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음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이제 공사 소음이 60dB로 측정이 되어 있거든요. 60dB 혹시 어느 정도인지 들어보셨나요? 제가 서서본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옆에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침에 잠을 못 잡니다. 네. 그래서 59dB에서 64dB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60dB 왜 했냐? 소음이 나지 않고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일을 해야 하고 공사도 해야 하는 그 기준점을 중간 지점을 마련한 게 60dB거든요. 그래서 그 60dB를 했다는 거는 기준치 완화됐다, 괜찮다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변전소 내부 측정 결과 9.4mHz로 근무자 안전에 문제가 없다. 여기는 WHO 보건기구 기준에 의해서 절대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신 발언에 대해서는 오늘 오신 분 모두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기준도 있고 또 나름대로 그 심리적인 영역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소음, 공사 소음 말씀도 해주셨는데 하나씩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전소 설치, 그러니까 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변전소 설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 전자파 네덜란드 비교한 이유까지 좀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 그 변전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 인천부터 그 신도림 쪽까지 이렇게 긴 구간이 있는데 그 부천에다 설치를 해야 되냐? 근데 그 전기철도는 한전에서 3상을
받아가지고 스쿼트 변압기라는 특수 변압기 이용해가지고 단선 2개를 뽑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양쪽을 이렇게 그 전기를 공급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신부평 변전소에서 공급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하 중심에 변전소가 있어야지 그 부하 불평형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불평형이 생기면 그 전기철도를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제 그쪽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아까 전자파 네덜란드 비교 사용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전자파 3mm 가우스를 왜, 네덜란드를 왜 비교했냐고 하셨는데요. 저희, 1000mm 가우스를 왜 우리나라 비교했냐는 건 1000mm 가우스를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요. 저희가 833인데, 저희가 저번에 설명회 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선진국에서는 4mm 가우스를 적용하고 있는데 왜 저희는 3mm 가우스를 적용 안 하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보니 네덜란드는 그 민감한 어린이들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유치원 내 이런 데는 3mm 가우스를 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했고요. 근데도 거기서 일반적으로는 1000mm 가우스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린 것 뿐이고요. 저희가 만약 3mm 가우스를 얘기하시면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3mm 가우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측정해보면 됩니다. 저희가 변전소를 줬는데 현재 3mm 가우스가 떨어졌던 게 3mm 가우스가 과연 올라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올라간다면 저희가 분명히 잘못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게 저희가 여러 실험 결과를 본 거고요. 아까 전자파 실험 레인지 그거 뭐 다 아는데 왜 그러냐고 하시는데 저희가 보여준 건 전자 레인지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전자 레인지가 250이 나왔던 게 불과 1m만 떨어지면 98%가 감소되니 이건 거리에 따라서 전자파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손도풍기도 가까이 내지 마시고 25cm 이상 떨어지세요라고 국가에서 권고하는 것도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하에 3m 이하에 들어가고 거기서 1.3m의 콘크리트 벽체, 거기에 전자파 파단이 콘크리트가 좀 더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있을 경우는 1m만 떨어져도 98%가 감소하니 저희가 측정한 게 10 정도라고 하면 0.1이나 1도 안 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이해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넣은 거고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사업 홍보나 사업 설명회가 아니고 주민 의견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듣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운데에서 또 그럼 우리 네. 자, 이게 차례대로 의견 듣고요. 혹시 아까 이제 부천에서 상 1동, 2동, 3동 혹시 더 하실 의견이 있으면 제가 별도로 다른 것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부천 상동 행복한 마을에 살고 있는 박정산입니다. 앞전 이제 공천회를 하려고 할 때도 이제 무산이 됐는데 그때도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일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서른 의원님께서도 대체 부지를 차지해야 된다. 주민들이 절대로 거기에는 허락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충분히 이제 국토기차를 하고 대체 부지까지 이용했다고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주민들 단 한 명도 대체 부지를 찾아서 하라는 의견이지 상동 호수공원에 변조 설치한다는 걸 찬성하는 분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는 이제 개발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길병원 부지 7,000평, 호수공원 약 3만평, 웅진 플레이 도시 15,000, 영상문화선 10만평을 이 축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자, 제1순환 고속도로는 고가를 철거하고 부천과 부평의 경계로 해서 지하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지하 도로를 설치해서 그의 상부는
우리 시의 중요한 미래 자산 가치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하에 변전소를 설치하는 문제가 있고 또 특과 전선을 지하 몇 메타에 설치해서 가둘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평 광명 가학동에서 서부 가자동까지 전력 공급 사업을 국가가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상동 주민들이 약 7, 8년 동안 그거를 투쟁을 하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바꿨습니다. 그때 전자파 이런 거는 공부를 다 해서 지금 말한 유럽 기준이든 어떤 가우스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다 박사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민간업자인 열 공급을 하고 있는 민간 지역 난방공사는 자 도당동 변수원소에 14만 5천 볼트를 지하 100m로 해서 아마 전선을 전기 공급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몰라서 지하 100m로 갈까요? 전기 이게 피해가 없어서 갈까요? 아닙니다.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거는 국가가 하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을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그 GTX B 노선이 2단계로 돼 있죠. 국가 재정으로 운영하는 곳, 그 다음에 민간업자가 건설해서 운영하는 송도에서 용산까지 이 부분의 문제인데 기존의 재정으로 운영하는 곳은 자 청량리 변전소, 철도 차량기지 변전소 사용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원래는 노선이 지금 7호선 노선이 아닌 1차 노선이 있었지만 이게 주민들의 문제니 그래서 변경된 노선입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을 변경하시고 공청회를 해야지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주민들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런 비전이 없고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절히 말씀드리지만 네. 상동 호수공원은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법 반대 운동을 펼쳤던 지역 공동체의 맥락이 있으니 그 맥락을 존중해서 심리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그리고 주민 불편이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해달라 요청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게 개진되었음을 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저기 보자 상일동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상이동? 예, 저 상이동 의견 바른기회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줄. 그리고 상삼동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예, 상삼동 혹시 발언? 예, 상삼동하고 아까 부교동 얘기 들었고 시민운동장 얘기 들었고 마지막 줄은 조금만 기다리죠. 지금 아직도 발언하실 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되도록 짧게 해주시면 핵심만 갖추어 주시면 나머지 분들 다른 기회를 더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언해 주시죠. 예, 저는 상이동에서 20년 이상 살고 있는 김승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통장 일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공예강사로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부천이 문화관광특구로서 자립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천은 지금 이 혐오 기피시설인 변전소를 놓고 단지 상동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가 자립할 수 있기 위해서 문화관광이 들인 시간과 노력과 경제적인 부담감이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저희 이런 노력을 회파할 수 있는 변전소를 설치하고 부천 길목에 설치함으로써 앞으로 유입될 수 있는 관광 자원들을 차단하는 효과를 여기서 지금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강사로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격렬하게 반대하고요. 또 이런 부천시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계획하고 저희한테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한다는 것에서 굉장히 분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를 얼마나 우습고 얕잡아 봤으면 이런 혐오시설을 이렇게 참여하셔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거부감을 느끼고요. 정말 분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삼동 주민자치회에 있는 이성우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저는 이 공청회 그 좌석 배치를 보니까 좌측에 있는 내부는 찬성이신 것 같고
부처계 두 분은 그 변전소 설치 반대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저희 의원님들이 일당백의 역할을 하시겠지만 이 공청이라는 게 자리 배치가 찬반이 동수가 패널이 배치돼야 되는 게 공정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청회는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일주일 전에 행사 일주일 전에 진술 신청하신 분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 너무 많을 경우에는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저들이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기를 이 공청회가 찬반의 결론을 이미 정하지 않고 모든 찬반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 자리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변전소 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얘기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어떤 아니면 영향력 있는 답변할 수 있는 변전소 한전 쪽의 책임 있는 담당자분이 여기 없으시다는 게 안타깝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설계 엔지니어링 분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은 변전소 문제는 저희들이 할 수 없다. 뭐 비용 문제라든지 그런 아니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공청회가 마련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공청회에서는 저희 쪽에서 의견 개진하는 데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한전 본부장님이라든지 국토부의 국장님이라든지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만 공청회 자리를 빌어서 개진되었음을 확인하겠습니다.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GTX-B 노선 실시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지금 요청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공청회는 최종 그 계획을 인가 승인하기 이전에 행정 처분을 내리기 전에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이 사업자가 그리고 누군가가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분이 달라지려면 또 그 명령은 행정청에서 그 명령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오늘 의견은 그대로 국토교통부, 그다음 환경평가와 관련 얘기는 환경부에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것에 기초를 해서 주민 여러분 의견에 기초를 해서 계획안이라든지 환경평가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좀 앞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평구 북의 3동에 지금 변전소 호수공원 설치 반대를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용입니다. 네. 네. 오늘 좋으신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건 시의원님, 박철희 시의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도 딱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이 긴 공청회 시간에 바쁘게 와주셨는데 이게 마지막 공청회인가요? 공청회는 법에서는 한 번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이게 마지막이라는 말씀이시죠? 설명회와 간다면 제한 없이 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근데 주민의 의견을 제가 이제 제안할 수 있는 게 오늘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동 호수공원에 변전소 설치는 전부 다 반대하시는 거죠? 네. 저희 주민의 의견이 일단 첫 번째고요.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환경평가서 초안 그 용역 업체가 정확하게 이 일을 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아까 우리 박찬규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협의회의원에 과연 그 노선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는 부분에 과연 주민이나 거기에 인접한 주민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좀 확실히 하고 싶고요. 그래서 거기 초안에 보면 우리 부계동 사람들은 부천시가 협력한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초안에 밑에 읽어보시면 부천 상동공원 호수공원에 변전소를 놓는데 주차장 인근하고 공원이랑 부천시와 협의가 원활하게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뉴스를 보면 부천시는 전혀 호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용역업체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걸 하나 묻고 싶고요. 그리고 안전 문제입니다. 안전 문제. 우리 북해동뿐만 아니라 부천 시민 여러분 예전에 화재 사건 아시죠? 그때 얼마나 곤욕스러우셨습니까? 저희가 보면 변전소 화재 사건이 2011년도 남대전 변전소가 지상에 있는 게 폭파해서 화재가 일어났었습니다. 거기는 한정 부진에 있는데 과연 1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호수공원에 그리고 근접에 아이들, 주민들이 많이 활동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폭파 사고가 일어났을 때 과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런 위험 요소를 안고 우리 부천 시민과 북해동 시민들이 위험을 안고 계속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뭐 콘크리트를 몇 메가 쳤다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더만 묻겠습니다. 네. 저희 아까 설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이렇게 거부하고 그리고 불과 부천 쪽 입장뿐만 아니라 북해동엔 80m 앞에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위의 시설과 200m 안쪽에 아파트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꼭 이런 곳에 변전소를 설치해야 되는지가 너무 의심스럽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대안을 꼭 찾아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 문제 그리고 교육 환경 치료 우려 등으로 설치 반대한다 의견 주셨습니다. 공식 게재되었음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아니 그래도 뭐 주민이 오신 거니까 마지막 기회는 있습니다. 제가 울퉁불고 싸우자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심증적으로는 울퉁불고 싸워도 모자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옳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부천시에 살고 있는 김기표 변호사입니다. 선거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예민해서 또 한번 여러분께 이렇게 와이셔츠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결례를 범하게 됐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저기 우리 의견 지술자분께 몇 가지 이렇게 질의응답으로 물어봐야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좀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비노선 주식회사라고 가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행자인가요? 사업 시행자입니까? 그럼 이게 지금 GTX 비노선은 일부 기관 구간은 민자, 일부 이제 국가가 하는 것이죠. 그럼 그거는 예산이 편성이 됐나요? 민자 사업에 있어서 국가가? 예, 나 마이크 잡고 얘기해 주십시오. 아는 분들 답변해 주세요. 제가 정확히 알아야 저희가 의견을 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당연히 반대인데 또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산이 어떻게 짜였죠? 민자 사업에 대한 예산을 내주시는 건가요? 그 사업은 돈은 어디서 나와서 짓나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민간 사업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에서는 일부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예산하고 지자체 예산, 그 다음에 민자에서 본인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거군요. 그럼 수익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은 어떻게 나눠갔나요? 수익은 나눈 거에 예, 정확하게 제가 수익 구조에 대해서 제가 최초에 수익 구조를 한 거는 은행권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은행에서 저희 투자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저희 투자은행에서는 정확히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저희가 40년 운영하면서 비용이 들어가고 거기에 은행 수익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한 이득을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민자에서는 당연히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 구조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상동호수공원으로 결정한 주체가 누군가요? 그 민자 시행사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동호수공원을 부천이 뭐 좋고 나쁘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아까 정기에서 말씀하셨듯이 정기적인 그 기술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지를 어떤 몇 군데를 두고 그 중에 상동호수공원을 결정했는지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상동호수공원을 바로 결정하지는 않았겠죠. 제가 그 주민 설명회 때도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본 설계 제안 당시에 한전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문서를 송치를 해서 한전에 전기 공급이 가능한 위치를 문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유일하게 주변에서 수신 가능한 위치로 받은 데가 신부평 변전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변전소에서 전기를 수전을 받으려면 이게 이제 지하철도다 보니까 지하로 전기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가까운 그 수직구 환기구를 통해서 그 지하로 이제 전기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메인 변전소에서 전기를 공급을 받으면 바로 이게 철도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또 서버 변전소들이 또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환기구 위치에 저희들이 이제 그 변전소를 계획하게 됩니다. 신부평 변전소에서 가장 가까워서 정했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정진일 의견 지출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정진일 의견 지출자는 가운데에 놔야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운데를 정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장춘 의견 지출자는 신부평 변전소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정했다고 했네요. 누구 말씀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나 의견은 다 다른 논거를 대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거 하나 묻겠습니다. 신부평 변전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상동호수공원입니까? 다른 데는 어떤가요? 우리 노선하고 GTX 노선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 상동호수공원입니다. 아니 다른 데 부평 뭐 유유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왜 상동호수공원이라 하죠 그게? 제가 아까 그 수직구를 통해서 지하로 공급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직구 환기구와 변전소가 같이 있는 부분에서 수직구 환기구를 통해서 전기가 공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변전소를 설치를 합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민자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민자 사업이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수익성이죠. 저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우리나라의 정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돈이 더 들기 때문에 저는 상동호수공원을 정했다고 생각해요. 자, 아까 우리 정진일 의견 지출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졸속 결정을 자인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산자부 산자부의 의견 개진해서 좀 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원래 산자부에서는 전력 수급 계획을 2년 단위로 이렇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이 어떻게 되면 다음에 발전소를 어떻게 짓고 변전소를 어떻게 만들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죠. 거기에 따라서 한전에서는 그런 전력을 어디에 끌어올 건지,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동맥에서 이제 혈관, 모세혈 같은 걸 어떻게 만들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GTX-B라는 것은 국가 사업이잖아요. 국가가 다 할 수 없어서 민간에 위탁해서 민자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민자가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가 돈과 지방자치의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을 버려가면서 하루빨리 GTX-B 설치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해주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을 수 있어요. GTX-B 없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몸 버려가면서 GTX-B 하루라도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인지 갑자기 GTX-B를 빨리빨리 진행하자고 하고 갑자기 상동호수공원에 변전소 설치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GTX-B라는 것이 국가적인 사업이고 각 광역 급행철도가 뭐겠어요? 각 지자체, 광역 도시가를 여러 군데를 통과하는,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세워야 되고, 그것이 그래서 법률로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광역철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신부평 변전소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상공 호수공원밖에 할 수 없어요. 이게 국가 정책으로서 할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상동 호수공원을 정한 것 자체가 정말 부천시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다. 부천시는 상동 호수공원에 정하면 그냥 통과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사람의 생명은 우주보다 귀중하고 몇 조의 돈 가치보다 귀중한 것입니다. 당장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할 때 돈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따지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하루빨리 했을 때 어떤 정책이 이해될 수 있는지 이걸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시행자, 민자 사업 시행한 분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GTX-B 1년 2년 빨리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터전이 안전하고 지금까지처럼 쾌적하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GTX-B라는 우물의 혜택을 누리고 싶습니다. 네. 제발 변경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말을 하신 분은 파란색 옷을 입었다가 벗었는데, 저는 먼저 그 첫 번째로 이것부터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계신 의견 제출자분들이 동성 엔지니어링, 세종기술, 도화 엔지니어링, 포스트 ENC예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시행사가 돈 주고 용역 준 거예요. 예, 우리 용역 준 사람들 앞에서 지금 공청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되게 화가 나요. 여기 책 있는 사람 없어요. 예, 책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이 많은 분들이 모여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거 화가 납니다. 맞죠? 이 공청회가 제대로 진행되어지려면 책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근데 책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너무 화가 나요. 두 번째, 이 특구합 변전소가 우리 상동 호수공원에 놓이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천을 만만하게 봐서 그런 거예요. 인천과 서울 이 두 군데가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곳에 특구합 변전소를 설치해야 돼요. 근데 여기 광역이에요. 광역 지자체이기 때문에 셉니다. 부천은 기초단체예요. 약해요. 그러니까 만만한 대로 그냥 설치해놓은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부천이 똘똘 뭉쳐서 이거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인천을 뚫고 우리 부천도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세 번째는 상동 영상문화단지 그리고 상동호수공원은 우리 부천의 미래를 만들어낼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서 우리 부천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가고 어디로 가고 이러지 않고 우리 부천에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우리 정말 부천이 명품 도시로 되는 겁니다. 그런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상문화 산업단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공간에다가 우리 부천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이 멋진 공간에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특구합 변전소를 통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천의 미래는 우리 단순하게 이 특구합 변전소는 그냥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부천의 미래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공청회가 문제 제기를 하고요. 이 공청회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하든지 아니면은 책 있는 사람이 나와서 발언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아까 중간 정리 발언 중에 앞에 앉아 계신 분 불편하게 했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오늘 공청회 주민 의견 수렴이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 현장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주민입니다. 네, 저는 삼동의 서준욱입니다. 우리 특고합, 우리 한전에서 특고합 전력부 그 강제로 설치할 때 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서준욱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자파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 누구죠? 장진일 지수자십니까? 정진택 지수자입니까? 혹시 국제방사선 보호연합이 발표한 암 위험도 증가 그 전자파가 몇 밀리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2mHz죠? 4mHz가 아니라 2mHz. 그리고 국제암연구소가 주거시 전자파 자연 평균 노출이 얼마일 때 소아 백혈병이 발병률이 2배 이상 되는지 아십니까? 자, 그러면 카를린스카 연구소가 폐지 보고서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거기까지는 미처 아니 전자파 전문가라면서요? 전문가 아닙니다. 그럼 뭐하러 여기 전자파 우리 지금 전자파 때문에 왔죠? 그런데 전자파에 대해서 그거 아니라면 여기 이 지술 뭐하러 지술자도 왜 왔어요? 전기 쪽인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그러면 여기는 우리 지금 전자파 때문에 왔는데 이 공청회 자체가 무효죠? 무효잖아요. 시민이 궁금하고 알고 싶은 거 대답할 지술자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공청회 자체가 전면 무효 아닙니까? 주재관님,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전자파 전문가가 안 왔어요. 주재관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가 없이 우리 시민들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회나 간담회에서는 관련 전문가. 아니, 여기서 시민 의견만 받아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궁금한 건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려를 불식시킬 의무도 있는 거 아니에요? 법적 요건상 공청회는 여러분들의 요건. 이것도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정에서 그렇게 요건에 주민들 이게 의뢰 통과 의뢰로 요식행위로 울분 터뜨린 장소 만들어주는 게 공청회가 아니잖아요. 한양대 김윤신 교수께서 그랬어요. 학교 주변에 송전탑, 송전선로 이로 인해서 아이들의 성장률에 큰 변화가 발생한다. 이런 주장도 연구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아까 우리 시민 기술 중에 집에 수돗물이 있는데 정수기 마신다고 그랬죠? 우리 이장춘 기술자님 정수기 마십니까? 수돗물 드십니까? 웃지 마시고요. 제가 심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과 관련된 것은 저는 진술스러 개인이 아니잖아요. 진술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이 이치 적합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까 저는 민자 사업이라는 것이 40년 운영사에서 40년 운영하면서 국가에서 내는 지원금, 지방이 부담하는 부담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비용들 전부 40년 동안 거기다 꼬라박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수익 주머니 채워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40년 동안 우리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까지 40년 동안 전자파 걱정하고 화재 위험 걱정하고 생명과 안전을 걱정해야 될 현실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돈을 내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낸 돈을 이용료금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몸의 안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준 진수사님?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금으로 왜 정진일 지사님 답변 못하게 막습니까? 계속 말씀하셔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아니요, 지금 물어봤잖아요. 계속 말씀하시니까 네. 기다리라고 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여기에 일단은 이 모든 것이 이 공청회 자체가 투명성이 부식되어 있다, 투명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패에 대한 투명 하나도 없고 진술자 자체도 없고요. 또 하나 우리 시민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 능력도 없고 또 이 행정의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진행되는 어떤 절차적 문제도 미비되어 있고 저는 그래서 이 공청회가 원천 무효다. 우리가 다시 정확하게 제대로 된 진술자, 한정 관계자, 전자파 관계자 제대로 와야 우리가 정말로 이 변전소가 거기에 설치됐고 지금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잖아. 이장품 진술자에 수집구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항기구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진술자가 제대로 왔을 때 우리가 공청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묵과할 수 없다. 이 공청회를 기획한 시행사들 묵과할 수 없고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체부지 아까 얘기 나왔는데 철도 유휴부지 4,000평 네 거기에 옮겨갈 수 있다. 지금 국토부 이차관께서는 그 검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우리 정진일 진수자는 전혀 거기에 개연성이 없는 것처럼 아까 답변하셨어요. 그렇습니까? 국토부한테 물어보시 저한테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국토부 진술자도 나와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그 뒷줄에 앉아 계신 분. 보자, 거기 말씀하시고, 또 뭐 달리 하실, 다른, 말씀하시죠. 네, 부천 중동에 사는 시민 이명옥이라고 합니다. 그 상동호수공원은 뭐 저희 중동에서는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제 아이들 어렸을 때 자주 바람 쐬러 갔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 제가 2차 공청회 때부터 참여를 해봤었는데 여기 오늘 그 업체 측에서 준비하신 그 자료에 보면은 환경 영향 평가 항목 결정하게 된 사유가 애초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항목을 만들 때는 전자파에 관련된 항목은 평가 항목으로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1차 때 시민들이 여기저기서 변전소 설치에 관련된 거를 이제 걱정을 하시면서 문제 제기를 막 하니까 그제서 겨우 바꿔가지고 이번에 주민의견 수렴 차원으로 전자파 문제에 대한 것을 평가 항목에 넣어서 오늘 이야기가 됐거든요. 네, 그런 과정을 볼 때 굉장히 이것을 준비하시고 이것을 운영하시는 업체 측에서 시민들의 어떤 그 공간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의미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공청회 하기 전에 여기 협의회 구성 대상이 보면은 여기 뭐 관할, 지방, 경관서, 공무원, 주민대표, 민간전문가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여기에 주민대표는 도대체 누가 들어가는지 여기에 지금 계시는 이 수많은 시민들이 과연 의견들이 수렴이 되는 주민이 대표가 되어서 여기에 참여를 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그거 좀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과정을 볼 때 이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주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고려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거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생각이 들고 이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수렴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